특검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막히자 이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 민간 업체로 우회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건데 8월 13일에 한 차례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불발됐고요. 8월 18일에도 불발됐는데 어제 이 민간업체를 압수하고 명부를 확보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착 안 했어요. 네. 우리가 이런 거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한테 수pon안에 온다고 한 지가 1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서 연락해가지고 곧 도착하실 거예요. 지금 몇 시죠? 곧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린 게 저희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빈집 처리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해서 동일한 이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된 이름이 11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엔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등은 아직 정확히 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약 11만 명 정도의 이름이 공통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단이 윤 의원님, 만약에 11만 명이라는 규모도 사실은 뭐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만 통일교에서 대거 그렇게 가입을 했다라는 그 수사의 속도를 낼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너무나 이것은 추상적인 상태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습니다. 동명이인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교인들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언제 당원을 가입을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가입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직적인 가입인지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1만 명, 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일교 숫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통일교가 전 세계적으로는 33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종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의 당원 숫자 규모와 전체 통일교도의 한국 교인 중에 11만 명의 규모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이상한 정도의 숫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통일교도 없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번 압수수색을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통일교와 유착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민주당 당원 명부도 까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아마 비슷한 숫자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 유착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도 논리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원의 어떤 사생활 그리고 개인정보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당원의 어떤 그런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정당의 제일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그 어떠한 추측과 억측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는 그 정당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윤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좀 드리면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착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전체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입당시킨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입당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년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경선에서 나온 표 차이가 4만 6천 표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11만 명이 사실이라고 친다면
11만 명이면 그 4만 6천 명의 그 경선 결과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 종교와 정치가 유착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정면적으로 위반한 부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근거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왜냐, 이 당원 명부에는 그 당원이 입당한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통일교에서 가입을 시키려고 했던 기간 동안에 들어와 있는 당원들이라면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이 스스로가 그 당원 활동을 위해서 입당한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특검의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국민의힘 내부에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9월 8일 발부된 영장을 어제 들고 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윤 의원님,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게 위법하게 집행이 됐다는 건 어떤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영장에는 분명히 이 당원 명부 전체가 아니라 당원 중에 통일교인과 서로 일치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라고 아마 영장에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DB 업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급습해서 전체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짜가 정말 공교롭습니다. 이미 9월 8일에 나온 영장인데요. 왜 이제 와서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했을까? 결국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 이 사법부 흔들기라고 하는 전 국민적인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슈를 덮는다 이런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25% 미국 관세까지 때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위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당사 압수수색이 계속 불발이 됐고 또 명부가 공통된 거를 확인하려면 전체를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처음 이제 압수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1차, 2차에서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고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정당이라면 법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이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특검에서 1차, 2차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체 당원 명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다. 이미 협조를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3차 집행에서는 강제적인 그 방법으로 DB 관리 업체까지 찾아가게 된 것인데 예.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초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된다면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